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 8번째 장, 진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챕터 시작할 때마다 관련 있는 유명한 인물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곳에 있는 문구를 몇 개씩 이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8장 진짜 나는 누구인가에는 요 두 소설의 인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책에 나오는 누구든지 불가능한 것을 믿을 수는 없어 라고 이제 앨리스가 말하니까, 그 여왕과의 대화예요. 그 하트 여왕 있잖아요. 근데 여왕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네가 충분히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해. 불가능한 거 믿을 수 없는 그거가, 내가 내 나이일 적에는 하루에 30분씩 연습했어. 때때로 나는 아침 먹기 전에 불가능한 것을 6개씩이나 믿기도 했어. 여왕이 말했다. 이런 인용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셜록 홈즈에 나온 건데, 일반적으로 기이하면 기이한 것일수록 덜 신비로운 것으로 판명된다. 가장 알아보기 힘든 얼굴이 흔해 빠진 얼굴인 것처럼 정말로 골치 아픈 것은 아무 특징도 없는 흔해 빠진 범죄이다. 이런 내용도 있죠. 진짜 나는 누구인가 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지 한번 뭔가 이 내용이 뭔가 말하는 게 느낌적인 느낌은 오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카프그라 증후군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부모를 못 믿는 거예요. 부모님을 딱 봤는데 내 부모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요 부모를 못 믿는, 꼭 부모뿐만은 아닌데 가까운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현상은 3분의 1 정도는 뇌 손상하고 같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날까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프로이드식 설명은, 프로이트는 거의 다 성적인 거와 연관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어머니에게 성적 자극을 느낄 리 없으니 어머니가 아닌 게 분명해. 그러니까 뭔가 성적인 자극을 느꼈다라는 걸까요? 반례로는 애완견에게도 발견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내 애완견이 아니야. 이게 성적 자극하고 관련이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이 프로이드식 설명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아웃.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 설명은 신경해박적 설명인데, 아마도 인식 영역하고 감정 영역이 단절돼가지고 부모라고 못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은 우리 부모님하고 되게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거의 비슷한 거 맞긴 맞아 라고 인식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죠. 부모님을 보면 따뜻한 느낌을 느껴야 되는데 막 편안하고 기대고 싶고 이런 마음, 감정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식하고 감정 영역이 뭔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단절이 온 게 아닐까라고 신경해박적으로는 설명하는 거죠.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뇌에 이 변연계는 얼굴에 대한 감정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연계랑 연관된 곳들이 있는데, 하나는 시각 피질 부분.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보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엄마야, 내 친구야 라고 인식하는 시각 피질이 있는데, 하나 이제 인식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시각 피질이 그 뒤에 그 정보를, 내가 받아들인 그 정보를, 시각으로 느낀 그 정보를 변형계의 출입구에 있는 편도라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도로 가서 하는 일은 얼굴의 감정적인 의미를 분별해요. 이 얼굴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변형계가 이 편도로도 보내고 또 동시에 나머지 부분으로도 중계를 하는데, 그러면 그 변형계로부터 나가는 나머지 뇌 부분에서는 어떤 거를 하냐면 이 얼굴에 어울리는 감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얼굴이면 여기서는 따뜻함, 내가 지지하고 싶은 편안함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상사라면 거기에 분노 뭐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죠. 이 이미지는 이거랑 연관되어 있어 이런 걸 찾아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얼굴에 대한 감정을 만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편도와의 연결 이게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 시각 피질에서 편도로 가는 여기가 손상이 됐다라면 얼굴을 볼 때 감정을 못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신경해부학적인 이 이유 때문에 카프그라 증후군이 생긴 게 아니겠냐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아싸 같은 경우에 일반 학생한테도 실험하고 아싸한테도 실험해 본 거죠. 그래서 일반 학생한테 실험을 해보니까 부모 사진을 보여주니까 급격한 반응이 있은 거예요. 전기 피부 반응이. 그런데 모르는 사람 봤을 때는 그 반응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비교군 대조군으로. 아싸 실험 해봤더니 부모 사진 봤을 때도 일반 사람들은 있어야 할 그 반응이 아싸한테는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얼굴을 인식은 가능하지만 감정과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실제로 이런 물리적인 실험을 가지고도 실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가까운 인척한테만 카프그라 증후군이 생길까? 이거는 설명해 보자면 따뜻한 감정의 결핍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망상을 만들어내야 할 대상. 그러니까 결핍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엄마가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만들어내야 할 대상은 가까운 인척이 한테만 그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뭐 배달부한테서 따뜻한 감정 안 만들어 봤자 뭐 뭔 상관인 거죠. 그런데 친척이나 아무튼 나랑 되게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감정이 안 생기면 이거는 사건인 거죠. 이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인척한테만 이 카프그라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선천적으로 편도가 손상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상실된 경우는 이 증상이 또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설명해 보자면 모든 감정의 반응이 다 둔해져서 비교를 위한 기저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각하고 마음. 이거는 절대값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지배된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 감정이랑 연결하는 게 몽땅 다 끊겼다라고 한다면 또 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한테 감정이 내가 덜 생겼어. 이게 아니라 다 똑같이 그렇다 그러면 엄마한테만 특별히 이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저 사람한테는 이런데 이 사람한테는 내 엄마한테는 그 마음이 더 안 생겨. 이렇게 비교가 되는 정도, 나한테 감정의 그 세기가 느껴지는 정도가 있을 때,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안 느껴지는 거 보니까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 증후군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지각하고 마음의 그 관계라는 것은 절대값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 아서 케이스를 통해서 또 알 수 있게 됐어요. 또 하나 되게 신기한 증후군이 있는데 이거는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건데 이거는 스스로를 죽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죽었어. 굉장히 신기하죠? 아마 이거는 이 저자 생각에는 카프그라의 과장된 형태인 것 같다. 그리고 아마 기원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변형계 그리고 편도, 변형계와 편도로 연결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거가 더 심각할 경우에 생기는 증후군인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감각 영역이 변형계랑 단절된 거죠. 세계와 감정적인 접촉이 전적으로 상실된다면 이 세계와의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다 끊긴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이 세계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전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내가 죽었나 보다. 세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나는 죽었나 봐. 라고 생각해야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런 증후군도 있고요. 그래서 카프그라 망상을 초래하는 시선의 변화라는 섹션에서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가 있는데 아서가
전화로는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전화 받을 때는 엄마라고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번 주말에 갈게 라고 했을 때는 아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번 주말에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말에 딱 왔을 때는 아, 이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청각피질, 아까 시각피질이었잖아요. 근데 청각피질은 축두엽의 듣는 영역에서 편도를 잃은 경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피질에서 편도를 잃어가는 편도가 이제 감정을 그 대상으로부터 감정을 가져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각피질로부터는 감정이 연결돼 있어. 그런데 시각피질에서 편도로 연결하는 건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을 때는 감정이 느껴지는 거야. 따뜻한 느낌, 그게 살아있어요. 이것도 되게 묘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각이란 것이 되게 신기하다라고 해서 시각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본 거죠. 그래서 편도의 세포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조금 더 살펴봤더니 이 편도가 굉장히 미묘하더라고요. 편도가 미묘하고 되게 신기한 특성도 가졌는데 그 특성이 뭐냐면 시선의 방향에 대해서도 반응해요. 예를 들면 똑바로 볼 때 발화되는 세포가 있고, 그러니까 똑바로 바라봤을 때 반응을 보이는 세포가 있고, 시선이 2cm 정도 떨어졌을 때 반응을 하는 세포도 있고, 완전히 측면으로 비껴져 있을 때 반응하는 세포가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신기하다. 영장류의 사회적 의사소통은 사실 시선의 방향하고 되게 중요하게 연결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편도에 있는 세포들이 분화해가지고 반응하는 그런 거에도 되게 중요성 있게 이 세포들까지도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감정은 사적인 것이긴 한데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연관이 돼 있구나. 이게 뭐예요? 시선을 똑바로 봤을 때, 조금 비교했을 때, 완전히 비교했을 때 반응하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는 나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지만 타인과의 이 관계에서, 그러니까 시선의 방향에서 역할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가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은 타인하고의 상호작용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더 민감하게 느끼기 위해서 반응한 세포들도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아서한테 실험해 본 거예요. 아서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니까 여러 방향을 보는 모델 사진을 보여줬더니 일반적인 사람은 여러 방향 앞을 보는 모델, 옆으로 보는 모델, 뭐 이렇게 우리는 모델을 봐도 다 같은 사람이라고 인지하잖아요. 근데 아서는 그게 달랐던 거죠. 이 모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모델이 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데 똑바로 보는지 아닌지 자체를 판단을 잘 못하고 여러 번 이제 똑바로 보는 사진, 옆으로 보는 사진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아,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현상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시선의 변화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똑바로 보는 그 모델, 똑같은 사람, 근데 조금 옆을 보는 사람 이걸 보여줘도 이거를 다른 사람으로 카프그라 망상이죠.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으로 인지하는 이거를 가져올 수 있게 있었다라는 것을 실험해 본 걸로 발견했어요. 아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말한 시각에서부터 편도로 연결되는 데가 고장 나면 시선만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 뇌와 이 세상과 인풋을 받아들인 되게 많은 그 감각들이 얼마나 미묘하고 섬세하게 작용되는지 알 수 있는 사례예요. 근데 시선만 다른데 왜 다른 사람으로 인지할까를 들여다보면 기억을 형성하는 구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새로운 조란 사람을 계속 만나면 심적인 그림이 점점 세밀해지고 풍부해지는 방식으로 우리는 기억을 형성하게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측두엽의 해마가 손상된 기억상실 환자의 경우에는 매번 새로 만나는 조가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와 관련된 범주는 형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축두엽 해마 손상, 그러니까 기억상실 환자하고 아서하고는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기억을 형성하는 케이스가. 그래서 기억상실 환자 같은 경우는 매번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다만 또 다르게 그게 이제 기억이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조를 만날 때마다 웃게 해요. 그렇게 하면 이 기억상실 환자는 새로운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직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상실 환자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으로부터 쌓이는 뭔가 형성된 범주가 있기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아서와는 달리 연속적인 사건을 결합해서 새로운 개념을 형성은 가능하다. 이게 기억상실 환자고, 아서는 사건이 기억하는데 연결을 못해요. 아무리 여러 번 만나도 범주가 형성되지 않고 매번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서 같은 그 손상을 입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래서 뇌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은, 뇌가 연속적인 사건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변형기에서 오는 신호, 그러니까 감정적인 신호, 친밀함이나 따뜻함 같은 게 있어야 이 연속적인 사건이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연결이라는 부분에 감정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범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뿐만이 아니라 감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인종주의. 아서는 범주에 대한 혼란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판단하는 현상을 보였어요. 아서는. 그래서 이런 프레골리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곳에서 같은 사람을 보는 또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졌는데, 예를 들면 여자는 다 엄마로 보고 젊은 남자는 다 자기 형제로 봐요. 이런 특성을 또 가졌는데, 이거는 아마도 저자 생각에 편도의 연결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케이스인 거죠, 아서랑은.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 아까 전에 코타르 증후군이었나요? 자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굉장히 나 스스로, 개인적인 나에 대한 사건의 나열이 이제 나의 삶이고 나잖아요. 그리고 자아에 대한 개인적인 정체성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나에 대한 뭔가 카테고리가 생성되어 왔는데,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례였어요. 흉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강물은 항상 변하지만 강 자체는 불변한다. 어떤 뜻이냐면, 또 그거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거죠. 강에 발을 담그고 30분 후에 다시 담그면 그것은 같은 강인가 다른 강인가. 이제 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강이라고 말한 건데, 강물은 항상 변하지만 강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강물로 구성된 거잖아요, 강은. 그런데 강물은 항상 변하는데 강은 안 변할 수 있나요? 근데 강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가 좀 이따 다시 담궜어. 근데 그건 같은 강이긴 하잖아요. 그 물은 변하긴 변했을 텐데, 내가 담근 그곳에 그 물은 변했을 텐데. 이거 굉장히 철학적이죠. 이게 나한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내가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명확해. 내가 연지라는 것은 명확해. 근데 아까 전에 연지는 강 같은 거죠. 근데 나의 기억과 경험은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의 연지는 굉장히 다른 연지일 수 있는 거죠. 경험은 계속 바뀌니까 완전히 상반된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나는 확실히 나를 연지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 순간에 지금 1분 전의 연지와 1분 후의 연지, 10년 전의 연지와 지금의 연지는 분명히 좀 다른 연지인데, 확실히 그거는 연지라고 나는 믿고 있잖아요. 자꾸만 제 이름을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아싸 같은 경우에 이런 적도 있어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면서
가발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칼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나 봐요, 이때. 그리고 파나마, 국가죠. 국가마저도 두 개가 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 심리가 뭐였을까요? 파나마란 나라가 두 개 있다라고 말한 이 심리가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스스로를 복제한 적까지도 있어요. 사진을 보면서 이건 다른 아싸입니다. 꼭 나처럼 보이지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한 케이스가 있어요. 또 이제 자신을 복제한 케이스들이에요. 요 사례들이. 또 하나는 부모님이 수표를 보냈어요. 근데 다른 아싸한테 보냈습니다. 라고 말한 적도 있고, 또 하나는 엄마를 보면서 아니겠죠. 이건 아마 전화를 통해서 했겠죠. 엄마를 믿었을 테니까. 엄마, 진짜 아싸가 돌아와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실 거죠? 라고 말한 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진짜 아싸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싸한테 보낼 거예요는 좀 나아요. 내가 진짜 아싸고 이 사진 속에 있는 건 다른 아싸라고 말한 거니까. 근데 지금 요 케이스는 엄마, 진짜 아싸가 돌아와도 저를 사랑하실 거죠? 이거는 좀 더 슬퍼요. 오히려 진짜 아싸가 따로 있고 나를 가짜 아싸라고 느낀 거예요. 요 케이스는 이건 거죠. 엄마한테서 엄마를 진짜로 느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엄마한테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거는 아마 내가 진짜 아싸가 아니기 때문일 거야 라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엄마를 가짜라고 느끼기도 하고, 따뜻함이 안 느껴지니까 내가 진짜 아싸고 엄마가 가짜야 이기도 하고, 거꾸로 엄마는 진짜인데 내가 가짜인가 봐 라고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아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시공간 속에서 지속하는 단일 인간이라고 나를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싸 케이스를 본다면 이 공리, 지금까지 진짜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이 변치 않았을 공리, 나는 나라고 생각했던 그거. 근데 그거 진실일까? 그러니까 뇌에 조금 손상이 입었을 뿐인데도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지는 공리잖아요. 이 공리 그러면 진짜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8장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9장 두뇌는 왜 신을 보았다고 믿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